북상하면서 내일 오후까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순천에서는 배 낙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 공무원들이 긴급 동원돼 서둘러 수확에 나섰습니다. 고객들로부터 4억 원을 끌어모아 해외로 달아났던 증권사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한 투자나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들이 원청업체의 납품원가 인하 압력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상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대만 기업이 화양지구 투자를 위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자연의학 웰빙촌 조성을 위한 국제암센터 투자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동부권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제주를 거쳐서 전남 남해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수 해안 지역 상황 알아봅니다. 김종수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수 등 전남 동부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모든 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후부터는 전남 동부 지역 16개 항로, 24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어선들도 조업을 줬고 가까운 항포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에는 50에서 150mm, 남해안 지역에는 최대 2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던 전남 동부 지역은 다시 한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해경 등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해상에 경비 함정을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14년 태풍으로 인해 남해안과 전남 지역에 각각 17억 원과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태풍의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호 태풍 차바는 북동진하면서 제주 지역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내일 오후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며 각종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순천시가 태풍 북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북상으로 지역에 최대 풍속 50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오늘 공무원 230여 명을 긴급 동원해 나간면 18농가의 배수학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또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객돈 4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던 전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몰래 빼돌린 자금은 다른 투자 손실을 메꾸거나 도피 생활을 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증권회사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44살 강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넉 달 동안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4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증권사 차장이었던 강 씨를 믿고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은 모두 8명. 하지만 강 씨는 곧바로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돈은 투자 손실을 메꾸거나 도피 생활을 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의도적으로 투자 사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투자 실패가 있어가지고 메꿔 들여다 보니까. 중국과 스페인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강 씨는 이후 4년 동안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8월 달에만 10회 이상 골프장을 갔었고요. 도피 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올해 초에도 순천에서 장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수천만 원의 주식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추후 피해가 발생해도 증권사에서 보상받기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들이 원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참여연대가 최근 지역 68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납품 단가가 인하됐다는 답변이 74%, 단가 협상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96%, 납품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94%로 조사됐습니다. 납품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적정 인상률을 물은 결과에서도 41%가 20% 선을, 30%가 30% 정도 수준을 지목해 단가 인하의 부담이 상당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대만계 기업 회장을 대상으로 화양지구 복합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대만 중화국제경제문화촉진회 임죽송 회장의 방문에 맞춰 화양지구 복합 관광단지에 국제암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번 여수 방문 기간 화양지구 복합 관광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투자 여건을 확인할 예정이며 검토 뒤 투자를 확정하게 되면 암을 치유하면서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자연의학 웰빙촌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여수공항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여수공항 이용객은 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가 증가해 청주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용객 증가 원인으로는 제주 노선 신규 투입으로 인한 여객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할인 정책이 한몫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천일염 생산업계가 산지 가격 폭락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산어민들은 갑작스러운 정부 비축염 방출로 산지 거래가 거의 끊겼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산지에서 거래되는 천일염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3,700원대, 평년 수준인 6,000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생산어민들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생산비에 못 미친 가격에 시름에 빠졌습니다. 어민들은 사태를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천일염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에 정부 비축염을 집중 방출해 산지 가격을 더 떨어뜨렸고 출하를 포기하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3년 동안 소매한 1,500여 톤 모두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산지 가격보다 현재 낮게 방출을 하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전혀 무너져가지고 해양수산부는 어느 정도 어민 피해가 예상됐지만 비축염을 오래 보관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커서 방출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분은 사실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생산어민들은 비축염 방출이 국내 천일염 생산업계를 고사 위기에 빠뜨렸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세종시 정부 청사에 몰려가 대규모 항의 집회까지 예고해 정부 비축염 방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김용구 전 광주시 자문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비선 실세 시정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또 사과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사과가 서면으로 한 사과였다면 이번엔 전체 직원들을 마주보고 한 게 달랐습니다. 시정에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여러 형태로서도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인척 관리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무라인을 포함해서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시정의 행정 여러 라인들에서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한 일들까지를 포함해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김용구 전 자문관에 대한 수사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자문관이 뒷돈을 받고 시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 쇄신을 통해서 흔들리는 시정을 다잡겠다는 윤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파문이 더 커질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민선 6기 시행정의 지향점으로 공식 선포합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오는 7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2년 만에 5교에서 열리는 이번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정 방향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의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지역 병원의 치료 방법이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학술지에 채택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어깨관절 전문 여수 백병원은 최근 어깨가 굳어져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어깨 일부 신경을 마취한 뒤 관절낭을 넓혀 통증 없이 시술하는 방법이 임상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논문을 미국 견주관절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SCI급 논문 채택은 수술 없이도 편안하게 치료하는 의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내년 3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단풍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전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의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 여수 코스에 각각 수산시장을 경유지로 추가하고 순천, 보성, 화순 코스는 주말 경유지를 다르게 구성하는 운영하는 골자로 이달부터 운행 코스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 측은 탑승률이 높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코스를 조정했으며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여수시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웅천 친수공원 앞 해상에서 공무원 3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카약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카약과 요트 등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체험대회를 통해 지역 해양레저 스포츠를 홍보하고 저변 확대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현재 의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오늘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혹은 사법당국에 맡기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원 본분에 충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 의원의 성추행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슈를 만들려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짠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회의장에서의 시위 등 불법 행위로 의회 파행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도시재생 선도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국토부, 중기청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원도심 중심 지역 점포 수가 67.4%, 일일 매출액은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창업 증가와 더불어 원도심의 건축 허가 건수도 지난 2013년 10건이었던 것이 2015년 20건으로 2배가량 늘어나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체험센터를 호남권에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2009년부터 6년 동안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받은 사업용 자동차 교육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는 54%, 사망자 수는 67%가 각각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체험센터는 수도권과 영남권에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호남권의 사업용 자동차 교육생 수요는 15,000명으로 전국의 13.5%에 이릅니다. 순천시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생후 6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사업기간 안에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는 내년 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